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한 경제 토크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이번 여름은 모든 것이 성급한 것 같습니다. 무더위도 일찍 시작하더니 이번엔 예년보다 일주일이나 빨리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장마는 중부지방에서 먼저 시작해서 남쪽으로 향한다고 하죠. 보통 남쪽에서 시작해서 올라오는 것인데 장마의 기본적인 형태는 올해는 반대라고 합니다. 30여 년 만의 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올해는 아무래도 서울 국회에서 그리고 중부지방에서 좀 열나는 일이 많고 해서 시원하게 식혀주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 주간 우리 경제계, 증권가에서 정말 속 바짝바짝 하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박희준의 경을 치다 함께 제대로 경을 쳐보시면서 답답함 날려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요일에 만나는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 경을 칠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여성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라서 남자가 아닌 여자가 혜택을 받는 게 뭐 사회적으로 뭔가 쇼핑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여자들이 더 혜택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남자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런 걸 따졌을 때는 솔직히 여자들도 그런 거 원한다면 군대를 가셔야죠. 좀 그냥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나라 상황이 있다 보니까 뭐 군인들도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징병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라서 이해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자기 개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그리고 군대 간 사람은 2년 동안 아무래도 자기 개발할 기회 없이 군대에 그 국가에 이제 그런 희생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 정도 2년 정도의 그 피해는 보상을 받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하는. 복무 기간이 경력 산정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뭐 나중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보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입사 때 별도로 또 가산을 주게 되면 중복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입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보상, 뭐 승진이라던가 뭐 그런 측면에서 보상을 주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회 측면에서 주어지는 거는 좀 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사회에 끊이지 않는 논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군 가산점 제도인 것 같습니다. 찬반 양론 대립이 만만치가 않죠. 거기에 대해서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찬과 반, 그 사이에서 합을 이끌어낼 수 있을는지요. 군 가산점 제도 논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경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조영진 인력정책실장 나오셨고요. 그리고 김주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좀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먼저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죠. 김 변호사님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저는 군 가산제 도입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취지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나라 최고 법이고 그다음에 근본 규범인 헌법에 위반된다고 이미 99년도에 전원 합치로 판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계속해서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고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군 가산점 제도는 헌법에 위반되고 이것을 도입을 해서 안 된다. 이런 권고적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네. 자, 군 가산점 제도에 반대하시는 김주덕 변호사 말씀을 간단하게 들어봤고요. 이번엔 조영진 책임연구원 입장 한번 좀 밝혀주시죠. 예, 저는 군 가산점 제도가 다시 도입되어야 된다. 이렇게 찬성 입장입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 위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위헌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아마 토의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찬반 입장이 좀 나눠지실 것 같고요. 본격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군 가산점 제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61년부터 99년까지 39년간 시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간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정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김다정 캐스터. 병역에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는 군필 가산점 제도가 부활의 조짐을 보이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군 가산점제 그 첫 도입부터 폐지, 많았던 논란들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가산점제는 1961년 제정된 군사원호 대상자 고용법에 제대군인 우선 고용에서 출발해 7급, 9급 공무원 채용 시험 시 제대군인에 한해 과목별 시험 득점을 만점에 3에서 5%를 가산하도록 하는 제도로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약 30년 후인 1994년 6월 이화여대 교수와 학생 2,006명이 청와대와 총무처 등이 낸 7급, 9급 공무원 채용 시험에 있어서 군복무 가산점 제도 폐지 청원이 군 가산점제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1997년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1998년 8월에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됐는데요. 같은 해 10월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군 가산점제에 의해 탈락한 남성 장애인과 5명의 이화여대 졸업생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1999년 12월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군 가산점제는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2005년 주성영 의원이 군 가산점제 부활에 시동을 걸면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또 2007년 5월에는 고종 의원이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선 김성희, 주성영 의원이 다시 법안을 추진했지만 법사위에서 처리가 되지 않은 채 두 의원의 임기 만료로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한창 취업 준비에 매달려야 하는 시기에 군에 입대 2년이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군 가산점제 폐지 이후 제도입에 관한 논의는 주로 국회가 주도를 했었는데요. 올해 초 국가보훈처는 대통령 업무보고서에서 군 가산점제를 대신해 공무원 채용시험 때 군필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는 공무원 채용 목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방부가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2012년 병역문화 선진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군 가산점 부활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인데요. 반대 입장을 보이는 기관들과도 입장 조율을 통해 이를 재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구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12인이 이 병역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여론도 거셉니다. 여성계와 장애인단체의 반발에 부딪힌 것인데요. 반대 입장을 펴고 있는 쪽도 군복무에 마친 이들에 대한 희생은 인정하지만 군복무의 의무가 없는 여성이나 장애인들에게는 불평등한 제도라며 여전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대한 보상으로 정부가 군 가산점제 제도입을 준비하는 가운데 반발이 여전한 상황인데요.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내용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을 쳐주세요. 네, 김대중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국회에서 상정된 병역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지 좀 살펴봐 주시죠, 실장님. 예, 제가 알기로는 예. 그 국회에서도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고요. 예. 또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개선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에서 제안된 병력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군 가산점의 채용 시험에서의 가산점의 비율을 예. 그 자기 획득 점수의 2% 이하로 한다 하는 2% 것이고, 이하로요? 예. 또 그 군 가산점을 받아서 합격이 되는 인원이 이 정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게 한다 하는 제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군 가산점을 적용하는 그 응시 횟수라든지 예. 응시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제한을 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네 번째로는 군 가산점을 통해서 합격한 사람은 그 기존에 있던 군 경력을 호봉에 산정해주는 예. 이것을 하지 않는다. 그것을 이중 혜택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 상정된 병역법 개정안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전에 1999년 이전에 시행했던 내용보다는 그 보상의 폭이 많이 줄어든 수준이에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당시는 99년 위헌 판결 날 당시에는 그 3% 내지 5%를 가산점을 주고 또 응시 횟수나 그 응시 기간을 제한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차이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저 변호사님, 아까 그 이전에 우리가 시행했던 군 가산점 제도가 위헌 판결을 났기 때문에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서두에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적용되던 그 보상 수준을 보면 한 3에서 5% 정도의 가산점을 준 걸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요번에 발의된 걸 보면 2%인데 여전히 2% 수준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시는죠? 이게 그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5점이라고 하는 것은 3점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그 문제입니다. 그것을 뭐 3%에서 2% 줄였다고 해서 하등의 본질은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번 시험에 있어서 특히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군대 갔다 왔다는 이유로 그것을 갖다가 다른 여성이나 또 특히 그 신체 장애인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군대를 건강상으로 못 갔다 온 사람들, 또 공익 뭐 그 요원으로 대체근무를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엄청난 그 차별을 주면서 왜 그 시험에서 가산점을 두느냐,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국방부에서 수정안 낸 것도 결국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다소 약간 그 좀 조정을 한 이런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가 아닌 2% 수준에서도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무슨 3%, 2%, 1% 때문에 그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 제대군인 전반에 대해서 그것을 그 국가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1%라도 주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왜 헌법재판소에서 그 후에 다시 또 그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는 그런 특별한 그 군 가산점을 줘도 그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합헌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그렇고 특별한 국가 유공자나 아니면은 뭐 전투 참가자 이런 사람들에 더 제한적으로 특별 그 배려를 하는 것은 몰라도 군대 갔다 왔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다 그냥 무슨 특히 그 시험에 있어서 그런 그 특혜를 준다고 하는 것은 군대에 못 간 사람들, 물론 뭐 군대를 갖다 뺏어가지고 돈 써가지고 안 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처벌을 해야죠. 그렇죠. 정상적으로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장애인들이 경우에 그렇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저는 군대 장교로 갔다 오셨겠어요? 저는 그 군대 36개월 만기 제대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저도 군대 생활할 때는 참 굉장히 고생스러웠습니다만은 그러나 군대에서 또 3년 동안 배우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 갔다 오는 것이 꼭 희생이라고 생각 안 하고 헌법에 그 국민이 그 당연히 해야 될 국방의 의무로 생각을 하고 가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뭐 배우고 하면은 좋을 텐데 굳이 이것을 자꾸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군 가산점 제도를 그 혜택도 불과 한 100여 명밖에 안 돌아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은 바람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 실장님 표정 뵈니까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반론을 좀 제기해 주시죠. 저는 사실은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는 이 군 가산점 제도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이제 모든 국민이 국방의 업무를 진다고 만약에 했다면 병력법에서 남자에게만 병력 업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저는 원천적으로 위헌이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진다 해놓고 병력법에서는 남자에게만 병력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사실은 오히려 만약에 남자들이 위헌 소송을 하면 그거는 명백한 위헌이집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그 부분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수용을 한 것입니다. 또 남자들이 그것을 수용을 했고 그래서 국민적으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병력법을 수용을 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군 제대 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자체가 혜택을 주는 것이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군 복무로 인해서 취업 준비를 못하고 채용 시험에서 상대적으로 점수를 못 받은 것에 대한 보상을 하는 보전점이지 이것이 군 복무자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가산점이라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마치 동등한 조건에서 어떤 군 갔다 온 사람에게 혜택을 추가로 줘서 군 못 간 사람에 피해를 주는 걸로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현재와 같이 가산점을 주지 않으면 군 복무를 간 사람이 채용 시험에서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최소한으로 보상을 해주자. 그래서 원상태로 오히려 형평성을 남녀 평등권을 또는 뭐 군 갔다 온 사람 안 갔다 온 사람의 공무 단임권의 평등권을 회복하자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추가로 혜택을 줘서 피해를 준다고 할 수 있느냐. 기존의 현재의 그 여성이든 또는 군에 가지 않은 남자들이 상대적으로 군에 가서 취업시험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이익을 환원해달라. 그 정도의 요구를 지금 하는 것이고 그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 판결이 난 것도 해석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조항, 그 판결문 조항을 보면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는 사항이 들어있고요. 또 그것이 군 가산점이 비례성의 원칙을 차별 취급의 비례성을 원칙을 과도하게 침해해서 과도하게 가산점을 많이 줘서 여성이나 장애인들의 피해를 많이 줬다 하는 그런 또 조항이 있습니다. 또 뭐 그 병력 헌법상의 어떤 근거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요. 저는 그 당시 그 위헌 판결 내용도 군 가산점이 원천적으로 위헌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의 그 가산점 제도가 상당히 피해를 많이 주는 점. 실제로 뭐 그 당시에는 여성이 공직 취업 비율이 굉장히 낮은 시대였는데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준 것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헌이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는 것은 뭐 저는 위헌이 아니다. 또 그 당시 위헌 판결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다시 판단을 하면 또 달라질 수도 있다. 외국 사례는 어떻습니까? 외국에는 나라마다 그것은 주는 방식이 다릅니다. 또 나라마다 병력 제도가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제대 군인에게 취업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가산점 형태로 줄 수도 있고 우선 채용을 할 수도 있고 또 할당제로 해서 하는 나라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같은 여성도 경우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죠. 그 병력의 의무를 남녀 모두가 지고 있습니다. 기간은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이지만 군 복무를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남자에게 혜택을 준다, 여자에게 혜택을 준다 논란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은 이제 이미 징병제를 하지 않고 지원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 때는 좀 다른 문제죠. 다른 문제고. 그러나 지원제인 나라에서도 제대 군인에 대해서 뭐 혜택을 주는 제도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어떤 나라는 있고 어떤 나라는 없고 이것이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조금 전에 이스라엘의 이제 군복무 기간이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남녀 평등에 또 어긋난다고 해서 여성의 군복무 기간을 지금 2년 6개월로 조금 연장을 시키는 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방 의무는 우리 국민이 다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거는 또 불평등이 아니냐? 그거는 결국 나라에 따라서 뭐 전시 상황 같으면 여자 아니라 노인들도 다 뭐 강제로 뭐 징용을 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지금 우리가 그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제대 군인에 대해서 어떤 국가가 사회가 특별한 어떤 정책적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무도 다투질 않습니다. 어느 나라 예를 봐도 제대 군인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엄청난 재정적 지원도 해주고 특별한 어떤 배려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취업 알선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군 복무에 뭐 학점 은행제를 연계시킨다든가 뭐 이런 각종 제도를 점점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우리나라처럼 그 무슨 특수한 군 유공자, 뭐 전투 참가자, 무슨 상위 군경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책적 배려 이런 것이 아니고 군대 갔다 왔다는 이유만 가지고 그것도 어떤 광범위한 일반적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왜 하필이면 7급 시험, 9급 시험에 국한시켜서 그것도 가산점을 둬서 문제를 일으키냐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뭐 사법시험을 비롯해서 모든 국가시험에 그리고 모든 뭐 민간 그 기업체에서 취업할 때 군대 갔다 오면 일정한 프리미엄을 주면은 그건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20인 이상 민간 기업에는 적용토록 그리고 지금 그런 것이 과연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그 들고 부분은 국회 통과하고 안 하고 문제는요 또 다른 차원이라고 그리고 아까 봅니다. 우리 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런 그 제대 군인에 관한 어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인정을 했죠. 그 국가에서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제대 군인에 대한 어떤 배려 지원해 주는 것은 그 입법 목적은 정당한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거죠. 다만 헌법재판소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목적은 정당하지만 그 수단이 헌법적 틀 내에서 어떤 여성이나 신체 장애인들 같은 소수의 약자 이것을 배려해 주고 그 사람들의 평등권이나 공무단인권을 침해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국가가 어떤 정책을 시행을 해야지 왜 그런 그 소수적인 약자를 포함한 그러한 그 군대를 못 갔다 온 사람들을 전부 다 그 사람들의 평등권, 공무단인권을 침해해 가면서까지 이러한 불과 한 100여 명에 불과한 그런 소수의 그 제대군인 중에서 공무원 되려고 하는 사람, 그것도 7급, 9급에 응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런 군 가산점 제도를 두어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냐 하는 이런 겁니다. 저는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그 99년 위헌 판결 당시에 그 제도를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실제 그 제대 군인이 아닌 비제대 군인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는데요.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그러는데요.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제대 군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취업 준비를 못해서 점수를 적게 받는 것이 피해가 아니라고 인정하겠습니까? 대부분 국민들은 군에서 2년 복무하면 시험에서 불리하다는 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피해이지. 그래서 그것을 회복해달라는 것이지. 또 소수의 약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그 당시는 그 공무원 시험에서 여성이 뭐 5% 정도밖에 취업 못하는 약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무원 시험에서 여성이 55%를 차지하고 있어요. 채용 시험에서 전혀 차별이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채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용 시험에 있어서는 오히려 제대 군인이 약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과거 기준이고요.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이고 또 뭐 헌법에서 그 어떤 조항이 이것이 위헌인지 명확히 지금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는 막연히 평등권, 뭐 공무단인권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줬냐. 지금 또 100명밖에 안 되는 소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소수라도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국가에서. 소수자라고 해서 마치 뭐 소수자에게 피해를 줘서 안 된다. 아마 그 100명이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 기준이고. 2009년도에요. 7급과 9급 공무원 합격자 대상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것 같아요. 해보니까 이제 여성 합격자 비율이 7급 같은 경우에는 49%에서 37% 떨어지고요. 9급 여성 합격자는 53%에서 44%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더 합격할 수 있는 남성 인구가 한 110명 정도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근데 이번에는 사실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20인 이상 사기업에서 공천할 때 이제 많이 돼 있고요. 그것이 실행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이제 주적으로 그 법에서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그동안은 그 어떤 페널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기업에서 적용을 안 한 것뿐이고 그것은 필요하면 그 처벌을 넣으면 또 실제로 최근에 그 여론조사요. 그 지역 포털 사이트에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90%의 기업이 이 가산점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그 부분은 크게 문제는 안 되고 다만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장애인 말씀하셨는데 이 여성인 경우는 사실은 병력 업무를 우리가 부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성이 군에 갈 수는 있어요. 뭐 장교동 부사관이든 갈 수는 있지만 장애인은 가고 싶어도 군을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 장교동 부사관이든 못 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인 경우는 이제 병력 업무가 남성에게 있는데도 이제 못 가는 경우는 혹시 원한다면
뭐 전투 임무가 아닌 임무라도 국방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국가봉사제든 뭘 기회를 줘서 그 사람들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는 뭐 저는 찬성입니다. 그것이 뭐 장애인에게 필요하다면 그거는 줄 수는 있지만은 일정 기간 동안 국가에서 업무적으로 그 봉사를 시키고 그것이 피해가 분명히 있는데도 예. 그것이 당연한 업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현대 추세에 맞지 않습니다. 대부분 나라들이 병력 업무를 당연한 업무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제로 바뀌었고요. 대부분 나라들이 지원제로 바뀐 겁니다. 옛날에는 뭐 국민개병제에서 당연한 업무로 했지 모르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당연한 업무라고 한다면 남녀 공이 당연한 업무여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특정 사람들만 당연한 업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한 업무도 아니고 이것이 국가에서 최소한의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고 또 다른 제도로 보상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역 그 가산점을 주지 말고. 그러나 이 젊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입니다. 이 시험에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그것을 보상할 만한 것은 엄청나게 많은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걸 할 수 없어요. 오히려 더 제가 보기에는 그 뭐 돈 몇백만 원 더 준다고 되겠습니까? 취업하면은 안 되는 거하고 취업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다른 그 방식의 지원은 다른 방식 지원대로 개발하는 것이고 시험에서 피해본 부분은 시험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 대체할 성격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조 실장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장애인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처럼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반대론을 주장하는 곳 대표적으로는 여성단체가 있고요. 그다음 여성단체에서 반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장애인 단체의 반대는 많이 지지를 그 하시는 것 부분에 같은데. 대해서는 뭐 지지한다기보다요. 거기도 물론 장애인도 시험 준비에 뭐 별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 공무원 채용이든 뭐 시험에는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취업 준비를 못한 제대군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이고요. 다만 이제 그 군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뭐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그 부분을 해소를 해줄 수 있다면 더 좋겠다는 것이지 뭐 그 장애인을 차별한다고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없고 사실 그 뒤에 장애인에 대한 또 지원 제도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한국 장애인 단체 총연맹에 이문희 사무차장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한번 전화 연결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문희입니다. 네, 군 가산점제 부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그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구나 군 복무를 성실히 수행한 제대 군인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장애가 군 가산점을 반대하는 것은 이 제도가 장애인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뭐 공무원 시험에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데 장애인의 교육 환경이라든가 그런 다음에 장애인의 그 노동시장 환경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런 논리는 좀 부적절한 논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비장애인들보다 상상을 초월한 그런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렵게 준비한 공무원 시험에서 같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군 가산점 때문에 탈락을 하는 것은 장애인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군 가산점 제도는 우리나라의 지금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 고용 종합정책의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그런 반장애적 제도입니다. 지금 이제 주로 공무원 시험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실제로 장애인 취업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이미 뭐 보도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장애인 취업이 매우 어려운 상태라는 거는 뭐 모두들 다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장애인의 취업 분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통계적으로 살펴보더라도 2010년 5월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경제활동 참가율도 그 일반인보다 절반에 불과하고 고용률도 전체 인구는 60%인데 장애인의 고용률은 36.0%에 불과하고 실업률도 전체 인구의 2배에 달합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 시험이 1, 2점 차이에서 합격이 좌우되는 아주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제대 군인에게 이
12%의 가산점을 줄 경우에 합격자의 약 10%가 뒷바뀔 것이라는 연구 보고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요 대상자가 여성과 장애인이고 또 장애인 응시자들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을 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게 장애인 응시자뿐만 아니라 그분들한테는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겠지만 그 가족들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좌절감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는 분명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군 복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필요하다는 데는 아마 사무처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가산점 제도 이외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셔도 좋고, 그다음 장애인 단체를 대표해서 의견을 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제대군인 지원법이 시행 중에 있고요. 그걸 통해서 다양한 취업 지원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취업 지원이라든가 창업 지원이라든가 교육 훈련 지원이라든가 생활 안정 지원이 이미 제대군인들을 초점으로 해서 실시가 되고 있고요. 2012년만 해도 8,100명이 이제 취업 지원이나 창업 지원을 받은 것으로 국가보건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장기 복무 제대 군인을 중심으로 된 거기 때문에 이 취업 지원책을 단기 제대 군인으로 확대해서 한다면 취업이 좀 원활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은 국가 정책으로 도입될 때 보편성이 담보된 지원책으로 마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들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제대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혜택을 받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고요. 단기 제대 단기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이 대부분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대학 학자금 융자를 법제한다든가 그리고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산출 시에 현재는 6개월을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이걸 좀 더 늘리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단기복무 제대자의 취업 지원 체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준다든가 수행감면을 한다든가 특히 이제 제대 후에 일정 기간 대부분 이제 실업자 수준으로 머물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실업 수당을 지급해서 이제 시험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저는 더 형평성에 맞는 지원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님의 장애인 단체의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견해를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들으시면서 좀 반론이 있으신 듯한 표정이신데. 저는 장애인이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취업이라든지 또는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이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 따른 차별이 있다면 어떤 차별을 해소하도록 여러 가지 각종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가산점으로만 국한해서 본다면요. 가산점이 장애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계속 저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장애인이든 여성이든 군에 가지 않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군에 갔다 온 사람이 받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에게만 혜택이 가고 이것이 보편적인 제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이제 개정안이 보편적으로 됐고 또 보편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무원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예를 들면 공무원으로만 국한된다 하더라도 공무원에 취업하고자 하는 제대 군인이 불이익을 받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지. 소수라도 불이익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장애인 단체라든지 또 장애인의 그런 입장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도 군에 갈 수 있다면 기회를 주는 것이
전투 업무 아닌 것도 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을 기회를 주는 것은 뭐 좋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지원 대책을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뭐 학자금융자라든지 그것이 취업을 당락을 취업에 떨어진 사람을 보상할 만한 충분한 수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준다면 물론 또 되겠지만 그 방법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당연히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그러면 다른 지원 제도는 차별이 아니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다른 지원 제도도 또 차별이라고 이야기할 거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는지 이 조 실장님 말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의 접근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반대로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장애인이나 여성인가 국방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하신 것 같고요. 가산점 제도에서 반대하는 그 사람들 주장은 제대 군인에 대해서 뭐 특별 혜택을 준다, 무슨 지원을 해준다 이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죠, 절대로. 그건 뭐 전 세계적으로 다 하고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하고 있고 더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대 군인에 대해서 그런 어떤 사회적 배려, 특별 혜택을 주는 것은 좋지만 그 상대적으로 왜 그 장애인들이나 군대를 본의 아니게 갈 수 없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상대적인 차별을 하느냐. 어떤 차별을,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을 하느냐. 차별이 이건 거죠. 어떤 차별? 아니, 공정하게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되려고 7급 시험에 9급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갑자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가산점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요. 반대로 생각하면 반대 입장이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그 어떤 그 보편적인 컨센서스가 이런 거 아닙니까? 군인에 대해서 제대 군인에 대해서 특별 지원해 주는 것, 혜택을 주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러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다른 부류, 다른 어떤 상대적인 그런 사람들이 헌법적인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차별은 뭐냐? 아니 여성인데 군대를 안 갔다 왔다는 이유로 장애인인데 군대를 못 갔다는 이유로 시험에 있어서 점수를 갖다가 불리하게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상대적인 차별이라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저희들 생각은 옛날처럼 군 출신들을 사무관으로 특별 채용하는 건 그건 반대를 안 해요. 그러나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을 뽑는데 시험이라는 건 얼마나 공정해야 됩니까? 그런데 시험은 어디까지나 공정해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시험은 그야말로 공정한 게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험 점수 갖고만 결정을 해야지 거기에 갑자기 군대 갔다 왔다든가 무슨 다른 어떤 사회적 신분이라든가 어떤 이유로 가산점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시험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통하지 않은 다른 제도, 특별 채용을 한다든가 그 개인 기업에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을 뭐 ROTC 출신 우대해가지고 특별 채용하는 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이게요. 국방부에서 군 출신들만 다 뽑는다고 한들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도 반대할 겁니다. 아니죠. 그렇지 않죠. 전부 다 군인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에 그러나 대해서만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5급 공무원은 뭐고? 전 직급에 하면 더 좋죠. 전 직급에 하면 제대 군인 입장에서는 더 좋아요. 그러나 전 직급에 하는 것이 더 많은 피해를 준다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하위 직급만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해석이 틀리고 또 하나는 시험이 공정해야 된다. 맞습니다. 시험이 공정해야 되는데 이제 시험 준비 학생이 있는데요. 어떤 학생 그룹에는 일정 기간 동안 시험 준비를 못하게 어떤 의무 복무를 다른 걸 시켰어요. 그것이 공정합니까? 그것이 공정하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 저는 아니라는 것이 공정하다는 것은 공정한 조건을 주었을 때 공정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차별적인 조건을 주고 거기서 단순히 기계적으로 나오는 점수를 가지고 공정하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 여쭤볼게요. 그 현역으로 병장 제대한 사람하고 가고 싶었는데 공익근무요원으로 갔다 왔어요. 그때 역시 뭐 2년, 3년의 어떤 공백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보상해줘야죠. 그것도. 아니, 거기서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가산점을 이 사람은 주고 이 사람은 안 주는 그 차별의 근거는 뭡니까? 아니지, 그거는 지금 아니, 공익공무원이라도 국가에서 봉사를 했으면 그 부분은 줄 수 있는 것인데 저는 그럼 뭐 법령에 그 범위는 조정할 수 있어요. 그 범위는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수정해 보세요. 범위는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는 간 사람하고 국가의 일정 기간 왜 그것이 일정 기간 복무를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차이를 이야기하는 그럼 왜 거지. 차별을 받아야 되느냐 얘기죠. 무슨 차별을 이야기했습니까? 공익 대체 근무한 그럼 사람. 대체 공무가 충분히 그런 손해를 봤다면 거기에도 가산점을 주자는 거예요. 당연히 처음부터 그걸 배려해서 같이 해줘야죠. 그거는 같이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 논의란 것이요. 법안이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뭐 보완을 될 사항은 보완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원천적으로 절대적으로 이 안대로 간다고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그것이 공정한 시험이 아니다. 뭐 공정한 점수가 나온 것이 공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그것은 공정한 여건을 주었을 때 그 말은 성립합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공정하자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뭐 공정하지 않도록 제도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런 뜻입니다. 저는. 혹시 실장님은 자제분들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저는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제 취업을 해 있고요. 딸은 지금 이제 대학교 4학년이기 때문에 현재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 딸에게도 물어봤고요. 저 집사람에게도 물어봤는데 둘 다 가산점 당연히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또 지금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 여론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질문이 나오실지 모르겠는데 이 최근에 보건처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83.5% 나왔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국방부, 병무청, 심지어 여성가족부 최근에 다 몇 년 전에 그 여론조사하는데 다 80%, 70% 이상이 찬성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건지 소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건지 정책을 어떻게 펼 때 어느 것이 더 갈등의 소지를 없애는 거냐 얘기지. 저는 오히려 지금처럼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쪽을 하지 않는 것이 더 갈등의 소지가 있다. 오히려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하면 더 갈등의 소지가 적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다 이것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 것인데 대부분 다 동일 비슷한 수준으로 80% 가까이 찬성이 나왔거든요. 또 여성도 마찬가지로 70% 이상의 찬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론조사 부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론이 찬성하는 쪽에 우세하다 해도 이게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그렇다면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헌법을 바꿔야 돼요. 왜냐?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헌법에 어떤 조항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석한 걸 보면은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는 헌법 32조 6항에 근로이기를 우선적으로 보호한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는 군 가산점 주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그 법률이 정당하다. 합리성이 있다.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2001년도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유공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국가 유공자.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이거를 헌법의 정신을 갖다가 평등권 그게 헌법 11조에 나오고 헌법 15조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또 25조에 공무 단임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 헌법 조문을 분석을 한 결과 우리 헌법의 정신은 제대 군인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배려, 특혜를 주는 것은 좋지만 그건 그 범위 내에서 국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 소수의 어떤 차별이 가해지고 상대적인 어떤 박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도 제대군인 일반에 대해서는 안 되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된다는 것이 헌법적 근거가 있다고 본 거거든요. 그럼 헌법적인 근거를 두면 되죠. 오늘 지금 군가산점 얘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얼마 전에 또 논란이 됐던 출산가산점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출산가산점이? 그것은 좀 다릅니다. 뭐냐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여성 채용 목표 할당제 같은 것도 좋고
장애인도 일정한 어떤 취업에 대해서 특혜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구나 그것은 다 지금 우리 법적으로도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것은 제대군인 일반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주는 그런 그 특혜를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인 차별을 받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어떤 출산 여성들에 대한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것은 사회가 소수의 약자, 어떤 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일정한 한도까지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그 보장을 안 해준다는 이런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하고 이제 제도가 좀 제일 다른 문제가 거죠. 되는 게 우리 군 가산점에서 여성 단체하고 이제 장애자 단체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뭐 장애인들은 우리가 뭐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약자라고 우리 모두가 동의를 하고요. 여성은 근데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약자죠. 저는 채용 시험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채용 시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채용 여성은 시험에서 약자는 아니죠. 여성을 지금 약자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전제는 사회적 약자는 장애인들을 주로 얘기를 하고 저도 그 어떤 사회적 취약계층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여성의 문제는 전혀 다른 거죠. 여성의 문제는 그야말로 왜 그 여성이라는 이유로 군대를 못 갔는데 안 갔는데 그것을 갖다가 왜 시험에서 갑자기 떨어뜨리냐 이런 상대적 박탈감, 차별을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그 박탈감을요 여성들이 그렇게 느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성에게 병력 업무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여성에게 혜택을 준 것이에요. 여성이 그 병력 업무를 수행하기를 원한다면요, 그거는 좋습니다. 오히려 병력을 여성에게 면제를 해준 것은 우리나라에서 남성에게만 병력 업무를 부과한 것은 여성에게 그만큼 배려를 해준 제도이지 이것이 여성이 군에 갈 기회를 박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에게는 병력 업무를 부과를 안 한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여성에게 병력 업무 박탈한 거예요? 박탈한 게 아니라 실장 여성에게 그 병역법에서 병역 의무를 부과 안 한 것이 여성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 그것이 저는 그게 아니고 그러면요. 우리나라 그 상황에서 굳이 여성까지 강제로 군에 복무를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정책적 이유였겠죠. 그 정책이. 여성이 집에서 일 봐야 되고 애 키워야 되고 출산해야 되는데 무슨 갑자기 3년씩 군대 가서 남자하고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아도 남자만 충분히 국방 유지가 되고 전쟁 잘할 수 있었는데 결정을 한 것인데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여성이 군대를 못 가게 원천적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얘기는 아니었죠. 그 얘기는 아니죠. 그렇다면 지금 변호사님 혹시 이것을 인정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저는 묻고 싶은데요. 남자가 2년 동안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채용 시험에서 자기가 더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았다고 손해를 봤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습니까? 인정하죠. 그렇다면 그걸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왜 그런 식으로 시험에서도 점수를 더 주는 걸로? 시험에서 손해를 봤으니까 시험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니,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사법시험을 봤는데 군대 갔다 와서 좀 3년 손해봤다. 그 가산점 줘야 됩니까? 그러면 주면 더 좋죠. 그러나 줘야 되느냐 말. 그 부분에 대해서 줘야 되느냐는 거죠. 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그것이 만약에 사법시험에서 시험 준비를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군 3년 기간 동안 2년 기간 동안 사법시험을 준비를 못해서 점수를 적게 받았다면 보상을 해줘야 되고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제대 군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2년 동안 군 안 가고 시험 준비를 했으면 5% 이상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2%는 충분히 그 2년 동안 시험 준비를 했으면 2%는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군대가 무슨 시험 준비하는 학원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는 나름대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을 갖고 또 군대에서 2년 기간 동안 공부는 못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름대로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된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군대에서 아주 강한 정신도 배우고 또 엄청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것을 왜 꼭 시험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시험하고 연결시키는 게 아니고요. 시험하고 오히려 따로 저는 오히려 분리하자는 거예요. 시험은 시험대로